발표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한번 요동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 주장이에요. 안 먹어도 안 사요. 시장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게 투자자분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게 올해 휴가 가지 마세요. 돈 많이 모을 수 있는 시장인데 뭘 휴가를 가요.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은 그 주제하고 맞닿아 있어야 돼요. 놀지 말고 투자 공부해라.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오늘이 6월 9일 화요일, 저희가 지금은 저녁입니다. 그래서 영상 내일 오전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되게 오랜만에 나와 주셔서 네. 항상 그래도 뭔가 시장이 어지러울 때, 그래요? 정신 없을 때 한 번씩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거 예. 뭐 우리가 사전에 예약을 하잖아. 그러니까는 네, 약속 잡고 스케줄 잡고.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 스케줄 상에 예. 요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이것도 벌써 네. 2달 전에 잡아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게요. 저도 바쁘고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요. 근데 요즘에 시장이 하루에 8% 폭락했다가 8% 급등했다가 그렇죠. 뭐 난리죠, 난리 브루스죠. 그러니까는 이게 급등락이 너무 심해서 예. 그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이제 일정하게 쭉 상승할 때는 괜찮은데 네. 변동성이 크잖아요. 이제 언제부터인가 네. 얼마 전부터 그럴 때는 그 수익 내기도 되게 어렵고 지키기 전략으로 가야죠. 지키기 전략으로. 네. 그러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촉발이 되는 게 뭐 요즘에는 뭐 정보가 원체 빨리 전달이 돼가지고 예. 금리 인상 문제하고 브로드컴 이제 실적 둔화 뭐 그것 때문에 일단은 그 며칠 전에 미국 주식 시장이 한번 급락했죠. 급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코스피 지수도 지난 금요일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 크게 떨어졌는데 오늘은 또 뭐 폭발적으로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제 하락분을 거의 다 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보기에 그 오버슈팅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관이 뜬금없이 너무 많이 매수를 한 거예요. 그것도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위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한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들이 그동안에 많이 샀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개인도 순매도를 다 한 거거든요. 근데 기관에서만 엄청 2조, 3조 가까이 되는 그 금액을 매수했는데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향후 장을 좋게 봤다라는 건데 이제 내일 그 제일 중요한 게 내일 그러니까 6월 10일이죠. 네, 10일. 이 영상 올라가는 날. 네, 오후 저녁이죠. 저녁. 9시 30분 우리나라 시간으로 CPI 그러니까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있죠. 그게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발표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한번 요동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 그 시장 예상치가 있거든요. CPI 지수 4.0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높으면 그러니까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금리를 올려야 되겠네. 그런 그 시그널이 될 수가 있잖아요. 요번에 이제 그 지난주에 미국장이 급락한 그 배경에 미국 그 노동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고용 지표. 고용 지표가 거의 너무 양호하다 보니까는 그 일자리들이 다 취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완전 고용 형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실업률이 그러다 보니까는 그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고용도 괜찮네.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를 인하할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지를 않고 향후에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된 그 배경이 됐던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는 내일 밤에 발표하는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만약에 높게 나오면 시장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오면 또 주가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죠. 예. 예. 그런데 만약에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나온다든가 뭐 3.5 정도 이하로 나온다 그러면 주식 시장은 다시 또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이거 그 인상할 지금은 인상할 그런 상태는 아니구나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가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 중립적인 경우 네네. 그 정도가 되면은 그 다음에 6월 17일 날에 그 이제 FOMC에서 네. 그 이 점도율이라고 있죠. 예, 점도표. 네, 점도표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할 텐데 그때까지는 이제 그냥 소강 상태로 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은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게 금리 인상 여부 그거 하나 하고 이제 그 AI 반도체 쪽에 실적 둔화 또는 그 이익 피크 그거가 진짜 사실인가 여부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엄청 출렁거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 기관에서 이제 대규모 매수를 하면서 올라갔다는 것은 향후 실적도 역시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 상태고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이제 뭐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오늘 또 폭발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8,000선을 회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지표들 발표를 앞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갈팡질팡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시나리오를 방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라서 아니면은 CPI 그 높낮이에 따라서 그러면 회장님도 주식 비중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세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벌써 이제 했죠, 웬만큼.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는 그 어제 급락을 할 때도 네. 이제 일요일 날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일요일 날 이렇게 제가 이제 분석을 이렇게 해봤더니 그러니까 토요일 날 미국장이 이렇게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그거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브로드컴 실적이 나쁘고 금리 인상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연말 돼서 상황이 나빠지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또 시장은 미리 또 그러니까 미리 떨어진 거잖아요. 거죠. 예. 네, 그것도 그렇고 브로드컴도 실적이 지금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2분기 실적이 그 영업이익이 48%가 늘어났고 네. 반도체 부분은 140%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이제 매출을 올해하고 똑같이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년에 이게 매출이 안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러면 성장이 둔화되나 보다. 그렇게 이제 미리 짐작을 하고서 매도세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거든요. 미국 시장도 심지어 한 3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3개월도 아니고 그 이란 전쟁 있잖아요. 네. 그 사이에 한 2달 사이에 30%가 올라갔어요. 예. 나스닥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나스닥이. 2만 1,0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2만 7,000포인트까지 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작은 악재 그거에 따라서 그냥 주가가 이제 매도하고 싶죠. 이제 이익 실현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그 핑계를 해가지고 매물이 확 나온 거죠.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빠르게 오른 만큼 그렇죠. 여러 가지 그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고.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죠. 뭐 아시다시피 우리 주식도 올해 코스피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100%.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3월 달 대비해서도 엄청 많이 급등을 해가지고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뭐 100% 이상 올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단기간에 너무 오르다 보니까는 이제 조그마한 악재성 재료가 나오면 그냥 급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HBM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메모리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D램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나스닥의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샌디스크 있죠. 네. 그게 완전히 꺾이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런데 지난 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9% 상승을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반등을 하게 되니까는 아직은 괜찮은가 보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하이닉스에 매수세가 쏠린 거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도 그때 이란 전쟁 터지자마자 뭐 한 17만 원 막 이때까지 떨어졌다가 30몇만 원까지 올랐으니 한 3개월도 안 돼서 2배를 올랐던 엄청난 장세. 엄청난 장세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몇 년 전에 제가 60불, 70불에 거래를 했거든요. 그게 900불이 넘게 올라왔으니까 1000불이 넘게 올라왔으니까 요번에.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그 불과 삼성전자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하고 거의 비슷하게 네. 보시면 보시면 되지. 하이닉스가 1년 전에 비해서 10배 이상 올라왔잖아요. 그때 16만 원. 지난해 그 4월 달, 5월 달에 네. 18만 원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맞아요. 뭐 30만 원대니까. 아니 그 하이닉스. 하이닉스. 그러니까 200만 원이 넘게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220만 10배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렇고 샌디스크는 뭐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샌디스크는 지난해 9월 달 있죠. 네. 그때 48불 했어요. 그게 1,700불까지 올라왔으니까는 그거는 많이 올랐죠. 근 45배, 예. 40배 그 정도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D램 쪽 전부 다 두 개가 공통적으로 D램 세계 3위 회사, 5위 회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계 1, 2위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그 마이크론이 저평가됐다고 이제 그 보고서들도 계속 떴었거든요. 나오고. 그게 저평가된 근거는 이제 선행 그 지수. 그러니까 우리가 PER을 산정을 할 때 과거 돈 번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PER을 정하는데 이거는 앞으로 돈 벌 거. 그거 가지고서 책정을 못 하고서 폭발적으로 영업이익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는 네. 그래서 선행 그 지수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앞으로 돈 벌 거를 계산을 하다 보면 지금도 싸다 이제 그런 이제 그 평가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 주가가 살아 있으면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살아있다라고 보면 되죠. 완전히 끝난 건 아닐 테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기존의 주도주였고 시총 1, 2가 거의 뭐 하루에 10% 이상 주가가 흔들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많이 불안해하고 불안하죠. 또 뒤늦게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거 주도주가 끝나는 건 아닌가 막 이런 그렇죠. 불안감들을 갖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용 쓰고 그러신 분들 중에서는 그 반대 매매 나가고 그러니까는 네. 손해 보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매수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버티지 못하고 현금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야 오늘 같은 경우 급등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정고점 근처까지 오고 그래서 지수가 코스피 지수만 해도 8,800이 넘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8,000 이 선 회복을 했으니까는 예. 크게 많이 손실이 없는데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손실 본 분들은 또 이게 신용으로 쓰면은 그 2, 3일 결제 이 담보가 부족하면 반대 매매가 나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좀 잘못되어 있는 왜곡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요번에 젠슨왕 같은 경우가 방한을 했다 그래가지고 방한 전에 많이 올랐죠. LG전자 같은 경우가 그 2번이나 상한가 가는 거 맞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시장이죠. 이게. 그건 말도 안 되죠. 그건 무슨 실적이 좋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한한 그 기대감. 그 로봇 같은 경우 협업 뭐 이런 거로 해서 그 싸구려 개별주도 아니고 그 대형주가 그거는 시장이 분명히 왜곡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수 주체가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들이 그걸 사겠어요. 그 덩치 크고 그런 게. 그러니까 시장이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보면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그것도 신용 매수하고 그래가지고 절단이 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아는 그 지인 중에서 이제 전화 오고 뭐 이런 경우 보면은 그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두산 로보틱스도 급등을 했었던 거고 LG CNS 뭐 이런 경우 그 사이즈가 다 큰 기업들이 아주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장이 정상적인 장은 아니죠. LG전자가 거의 한 44만 원까지 갔다 지금 24만 원까지. 그것도 지금 뭐 한 일주일 사이에? 일주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3, 4일 사이에 44만 원 갖다가 그 이 프리마켓 그 시장에서 그러다가 그러니까 두 번째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못 팔았으면 아주 절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이제 펀더멘털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건지 아니면 아니요, 어떤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건지를 구분을 하고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해야겠다. 그렇죠. 그래야지 되죠. 그러니까 대형주가 그런 장은 비정상적인 장이에요. 이게 투기장이지, 투기장. 그러니까는 정상적인 장이었다가 투기장으로 변모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일반인 투자자들은 그 대처가 빠르지 않은 분들은 그 쫓아가고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거의 다 이제 제자리로 내려오고 있고 주 LG도 좀 거의 제자리까지 그렇죠. 다 많이 내려왔고. 다 내려왔죠. 그러니까 기업 무조건 주식은 실적에 따라서 이 주식 가격이 수렴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면 그 크게 손실 나는 경우가 적은데 이제 실질적으로 뭐 이게 그 투자를 하다 보면 급등하는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쫓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회장님도 모멘텀 붙은 주식들 이렇게 좋아하실 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잘하죠 원래. 네. 근데 그게 막 LG전자 같은 거 좀 이제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확실히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저야 뭐 산전수전 다 겪어서 공중전까지. 그렇죠. 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돈 번 사람인데요. 뭐 그러니까는 아무튼 저는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손실이 나도 무림의 고수시니까 회복할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제 일반 분들이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그리고 또 요즘에 시장이 이제 이 포모 현상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신문에도 그게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 국민이 다 주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라의 전 돈이 다 주식 시장에 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예적금 깨가지고서 마이너스 통장 쓰면서 심지어 이 차입을 해가지고 주식을 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지금 신문에도 계속 나오는 게 비투로 인해 가지고 그 어마무시한 돈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심리에 쫓긴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돈 벌었다고 또 인증을 안 하면 괜찮은데 요즘 인증샷이 대세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나만 돈을 못 벌었나 나만 거지가 벼락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급하니까는 그냥 올라간 종목에 쫓아가다가 대처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올라가겠거니 하는 그 사이에 그냥 올라갔다가 떨어지다 보면 그래서 이 좋은 장에서도 잃었다는 분들이 꽤 계세요. 많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많아요. 올해 같은 경우. 그래서 상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이 시대 중심주를 그냥 갖고 계셨던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런데 이제 이것저것 끼웃거린다든가 소외주 있죠. 특히 그런 거 장기 투자도 이제 맞춰서 해야지. 그런 거는 시장에서 소외된 주식은 가는 쪽만 가다 보니까는 이쪽은 버려버리고서 그 돈 가지고서 가는 쪽에 옮겨 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 쏠림 현상이 심화가 되는 또 거죠. 심해지고. 그래서 처음부터 항상 시대 중심주. 항상 강조하시듯이. 항상. 그래서 한 주를 사더라도 소외주는 사지를 말고. 그래서 급등주는 급등 이유를 알고서 본질 기업이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 지속적으로 그것도
그러니까 이벤트로 이제 멀쩡한 주식이었는데 괜찮은 주식이었는데 어떤 이벤트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그때 그게 테마주로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LG전자 같은 경우가 요번에 그랬다는 거죠. 그게 뭐 돈을 그 기업이 엄청 많이 벌면 괜찮아요. 그냥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젠슨왕이 아이 뭐 좋은 일거리를 갖다 줘가지고 1년 후, 2년 후에 이렇게 이제 돈을 엄청 많이 수익이 나면 주가가 그때 올라가겠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냥 단기 이벤트성으로 급등을 하니까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얼마 전에도 그 LG그룹주들이 이제 관련된 게 이제 막 급등했다가 조금 이제 급락하기 초입에 어떤 출연자분이 이제 LG전자 관련주는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피지컬 AI에서도 이제 우선순위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하니까 댓글이 엄청 달린 거예요. LG가 그리고 최고고 뭐 무슨 로봇도 하고 가정용 그렇죠. 로봇도 다 할 수 있고 가전 잘하는 회사는 할 수 있는 데여서 진짜 많이들 그쪽에 좀 가 계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주식이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장이 만약에 비관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러고서 또 꾸역꾸역 올라가거든요. 오래 그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되게. 근데 이제 그거는 투자자분들이 아무튼 그래서 이제 LG전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제 냉정하게 이제 영업이익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괜찮죠.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전장 산업하고 그러니까는 뭐 로봇 같은 경우 그것도 피지컬 로봇이 대세다 보니까는 근데 그거 로봇이 지금 당장 큰 돈을 벌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설비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는 아무튼 이제 그렇게 급등한 부분은 이제 추격 매수, 빨리 수익을 내고서 빠져나오시는 분들은 괜찮죠. 충분히. 저도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도 그 단기 대응해서는 수익이 꽤 났죠.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트레이딩의 영역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장기 투자로 갖고 가는 거는 가격이 쌀 때, 그럴 때는 괜찮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난해만 하더라도 LG전자 같은 경우 10만 원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장기 성장을 보고서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벌써 한참 많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뭐 많이 나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어쨌든 주로 가전 쪽이다 보니까는 거기에서는 폭발적인 영업이익 나기가 어떤 한계에 부딪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에 이게 활로를 모색하는 와중에 이제 그게 뭐 로봇이 괜찮긴 괜찮죠. 여기서 이제 그 LG전자나 LG에 물려 계신 분들의 이제 댓글이 좀 걱정되기는 합니다만 하나의 예시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에 들어가더라도 무엇을 구분해야 하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거의 반년 전에 나오셨을 때도 피지컬 AI, 로봇주는 긍정적으로 보셨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거는 큰 틀에서는 마찬가지죠. 이제 근데 그것도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국내 로봇 기업들 중에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해 11월부터 로봇주가 이제 올라가다가 1월 달에 세스에서 이 현대 로봇이 로봇상을 수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한 1월 중순까지 로봇주 랠리가 이제 이어졌던 거죠. 그러다가 그 개별주성 로봇주는 계속 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그 6개월 이상, 뭐 6개월은 아니지만 지금 뭐 한 4, 5개월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는. 그러게요. 그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때 아마 처분을 못했으면 손실이 엄청 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쪽은 옥석을 가려야지 되는 거죠. 이제 옥석을.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한 2년 전 연초에도 그랬고. 그렇죠. 로봇 관련주가 막 불타올랐었고 예. 작년 연초에도 로봇 관련주 가 강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올해도 연초에 로봇 관련주가 강했었는데 한 2, 3년 전에는 로봇 관련주 올라갈 때 중소형주, 테마주까지 같이 올라갔다면 그렇죠. 이제는 중소형주나 실적 안 나는 애들은 못 오르고 현대차처럼 뭔가 이제 실체를 잘 그렇죠. 보여주는 데만 오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시장 자체가 대형 주장이에요. 대형 주장. 대형 주장이다 보니까 제가 일반인 투자자분들한테 조언을 드릴 때는 심지어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도 개별주 추천은 절대 자제하는 편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 경우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야 이 수시로 이제 HTS를 보고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나쁘면 그냥 저도 잘 못할 때 되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는 그럴 때 이제 손절을 하고 이렇게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근데 지금은 무조건 대형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이 주로 그렇죠. 장을 주도하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모든 종목에 다 대형주 위주로만 가는 거예요. 또 요즘엔 개인 투자자들도 ETF 중심으로 매수하다 보니까 그렇죠. ETF에 담겨 있는 그렇죠. 대형주가 더 강세고.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저도 개별주 절대로 할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ETF를 하라는 게 요즘에는 각 섹터에 ETF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ETF가 편하고 좋은 게 개별주 투자를 하다가 만약에 어떤 주식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잖아요. 그럼 주가가 20, 30% 금방 빠져요. 그렇죠. 그런데 20, 30% 빠지면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회복할 능력이 거의 없어요. 벌어놓은 것도 다 까먹고. 네, 벌어놓은 거 다 까먹고. 그러면은 한 두 번만 만약에 20, 30%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거의 원돈의 50%를 까먹거든요. 그래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주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는 ETF만 하라고 추천을 해요. 그래서 ETF를 하는데 이제 경제의 가장 기본, 경제는 외적인 팽창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의 인플레이션 하에 외형적으로 계속 커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수 ETF 있죠. 지수를 멀리하면 안 돼요. 지수를. 지수. 그러니까 여기서 지수라는 것은 코스피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그 지수를 멀리하면 안 돼요. 어쨌든 떨어졌다가도 우상향하는 게 경제거든요. 경제의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나스닥 그런 S&P 500 그러면 그 사이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계속 바뀔 수가 있잖아요. 탈락하고 새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목에 신경 쓸 필요가 없죠. ETF를 하다 보면. 그렇죠. 또 지수 ETF 같은 경우는 지수는 거의 대부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수가 많이 떨어지면 많이 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외부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수 ETF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대형주, 대형주 위주로 하면 대형주는 이제 시세의 연속성, 이론적으로 그 시세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이게 개별 종목은 어떤 테마성으로 인해 가지고 쭉 올라가면 특정한 세력이 아주 큰 자금을 갖고 들어온 특정한 세력이 들어와야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계속 이게 손바뀜으로 또는 펀드에 편입이 되어 있든가 ETF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들은 계속 그거를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다 보면 그 주식이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하라. 그러니까 ETF 같은 경우는 또 기본 베이스에 편입시킨 이제 스트럭처 구조를 짤 때 좋은 회사들을 짜잖아요. 좋은 회사.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회사가 혹시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타격을 안 받는다고요. 별로. 덜 받죠. 상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투자 경험이 작으신 분일수록 이제 개별 종목은 조금 지양을 하시고 그래서 대형주 위주 혹시 하게 되면
그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빈번한 대형주 위주, 그리고 개별주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 그런 이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게요. 특히 대형주 장세다 보니까 물론 또 나중에는 뭐 개별 종목 장세로 장세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걸 또 이제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장세 분위기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지금 당장은 그러다 보니까는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로봇주도 지금 로봇주 말씀하시다가 옆으로 샜는데 로봇주 중에서도 또 개별 종목에 급등하는 종목이 가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이제 이 어떤 이슈를 물고서 큰 자금이 들어와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선수영역이니까는 그런 데서 또 수익을 내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시장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정화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너도 나도 투자는 다 하는데 자기 자금, 자기 돈을 그 조금 안전하게 지키면서 이렇게 불려 나가면서 주식도 또 주식 시장은 계속 열릴 거 아니에요. 10년 뒤, 20년 뒤, 뭐 30년 뒤에도. 그러니까는 계속 긴 호흡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원돈을 절단이 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조금 손해 볼 수는 있는데 회복시킬 수 그래서 이제 제 원칙이 일반인 투자자분들은 ETF 위주로 하고 그거 혹시 종목을 할 경우는 대형주 위주로 하고 기관 외국인이 사는 거. 항상 시대 중심주. 그 시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식이 뭔가. 이제 지금은 AI 시대에 AI 반도체가 그쪽이니까. 네, 그거는 이제 그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도 이제 떨어졌다가도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거. 그런 거를 항상. 그 뭐 코스피 200 지수나 S&P 500, 나스닥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닥 지수는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거기는 이제 아직 갈 때가 아닙니까? 이 코스닥은 요번에 그 코스닥의 개별주들은 엄청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되는 쪽에 되는 종목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갖고 있던 게 계속 손실이 커지니까 아마 손절을 하고 이제 뭐 돈이 무한정 많이 있으면 그걸 놔두고 새로운 돈으로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면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원인이 하나가 있고 하반기엔가 이제 이 코스닥을 이렇게 분류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등급을 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돈 잘 못 벌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을 많이 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많이 떨어진 거죠. 영업이 어쨌든 지금은 반도체장이다 보니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장이다 보니까는 이쪽은 안 되다 보니까는 그 신뢰성을 잃고서 소외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더더욱이. 계속. 그리고 이제 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알테오전하고 그때 그 이제 공시모 그 부분에서 그 신뢰성을 조금 잃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1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엄청 많이 떨어졌죠. 지금 30만 원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봤는데 그러면서 알테오전도 그렇고 그때 그 엄청 특히 이제 바이오들이 좀 그래서 바이오들이 조금 타격을 받지 않나 싶은 거고 그 소외주들은 안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난해 12월 달에도 연말에 이제 모 언론사에서 하는 그때 그 강연할 때 그 이 PPT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보면 1차가 삼성전자, 두 번째가 하이닉스, 반도체거든요, 무조건. 그거에 관해서만 이제 강의 목차를 쭉 뺐는데, 그러니까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시대 중심주, 시장 중심주, 시장에서 벗어난 주식은 이게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 중심이라는 거는 이제 바뀔 수도 있죠. 바뀔 수도. 그렇지만은 지금은 AI 시대에 이게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도 코스닥 내에서 뭔가 반도체 소부장, 그런 반도체 장비주들은 또 뭐 막 신고가 가고 계속 그렇죠. 괜찮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는 그것도 역시 큰 틀에서는 반도체 시장 중심주가 그쪽이니까 코스닥도 그쪽에는 괜찮다는 얘기죠.
그러게요. 코스닥 전반적으로 보다는 그 안에서도 시대 중심주와 같이 가는 뭐 소부장이라면 그런 거는 뭐 얼마든지 괜찮죠. 그 바이오는 사실 또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렇죠. 특히 왜 앞에서도 초반에 금리 인상 가능성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라도 더 또 안 좋아지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원래는 IT 업종하고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차입해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어떤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차입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일단은 이제 30년물 국채금리 있잖아요. 그게 지난번에 5% 넘게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누가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그냥 채권 사놓아도 그냥 5%를 주는데 10년물이 지금 4.5%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되게 높은 편이죠. 그러다 보면 주식에 굳이 어려운 주식에 뭘 투자를 하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 기대 수익률도 같이 또 계산을 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좀 시대 중심주였었던 조선방산이 또 많이 휘청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것도 이제 실적도 좋고 그래요. 근데 많이 올라간 다음에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되는 쪽으로 돈이 몰리다 보니까는 골고루 이렇게 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소부장 그 반도체 소부장 외에는 다 떨어져 있어요.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도 많이 떨어졌고.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기관이나 그 오늘 금투 쪽이나 뭐 이런 쪽에서 외국 그쪽에서 매수한 것도 다른 종목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두 종목에 집중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다른 종목은 안 되는구나 이제 그런 거죠. 섹터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돈이 너무 쏠려서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에서 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비중이. 회장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수급적으로나 관심이 한쪽으로 막 쏠려 있어서 관심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보시는지 아니요, 저는 안 해요. 그럼 역시 그냥 시장 중심주로 무조건 시대 중심주, 시장 중심주. 안 먹어도 안 사요. 확고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안 먹어도 안 사고 그래서 항상 이게 되는 쪽으로만. 그래서 이제 이게 투자 원칙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가면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잘라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름세가 꺾인 종목 있죠. 내려와서 바닥이 왔다고 생각해도 시그널로 그냥 표시만 할 정도로만 갖고 있고 추가로 안 사요. 그러니까 발만 담가 놓는. 그 정도만 해놓고 추가로 안 사요. 그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야지 사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 그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건 뭐 골든크로스가 난다라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게 보여야지만 사는 거예요. 이거 언제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근데 이제 수급 면에서 반도체 쪽만 되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이 다 죽는 거죠. 그리고 이게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도 어디가 꼭지인지 모르잖아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섣부르게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네. 그러고서 매수하면 더 떨어지는 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번 돈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지키는 개념으로 절대로 오름세가 꺾인 종목 있죠. 거기에서 중간에 받아도 안 돼요. 우리가 물량을 받는다 그래요. 떨어지면 또 사고 떨어지면 또 사고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죠. 물타기 하다 이제 물만 마시고 배부르게 되죠. 그리고 회장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평가되어 있어도 시대 중심주 중심으로 한번 보시니까 배당주 투자는 그럼 평소에 많이 안 하세요? 이제는 뭐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세금 때문에. 그래서 안 해. 이자 많이 주는 것도 불편하고. 참고로 남석관 회장님은 출연료도 안 받으십니다. 이제 그냥 맛있는 것만 그래서 사드리고 하면은. 근데 맛있는 거를
맛있는 거 나도 부담될까 봐. 아니 별 말씀을요. 그래도 식사는 모셔야지 제가. 이것도 참 궁금하던데. 코스피가 그래도 막 7천, 8천 넘고 거의 9천 목전까지 그렇죠. 갔다 왔는데 사실 그러면은 상징적인 또 거래 대금 늘어나면 수혜 많이 버는 증권주는 그 전부터 좀 조정을 받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도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것도 지난번에 이제 그 상법 개정안 뭐 그러면서 자사주. 뭐 그 소각 그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한번 올라갔죠. 네. 거래량이 많이 있고 그래서 돈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증권사들. 네네네. 그렇다고 해서 고객들한테 무슨 뭐 서비스 해주는 건 없으면서 진짜로 증권사들은 이 장호황인 거에 최대 그렇죠. 수혜 기업들이에요. 돈을 아마 엄청 벌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그러면서 진짜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는 순엉망이에요. 엉망. 여기서 이제 남석권 회장님 담당 PB나 이제 증권사 지점은 긴장하겠네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로 순엉망이에요. 그래서 그 증권사들도 돈 많이 벌으면 좋은 데쯤 많이 쓰세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그런 것도 조금 좀 하시고. 네. 그러니까는 뭐 원래는 이제 증권사 우리가 이 거래 비용을 내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어떤 리포터 값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제 주식을 잘할 수 있도록 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한 서비스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일체 없어요. 어떻게 하면요 고객들 끌어와서 그 거래 많이 시켜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버는 그 국민만 하고 있지. 거의 대부분. 그런데 이제 옆으로 새서 그러는데 배당은 많이 지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이제 그 생각보다 쭉쭉쭉 안 뻗죠. 그래서 한번 올랐다가 좀 많이들 떨어져 있고. 그런데 그것도 역시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주도 때가 있고 그러는데 이제 올해는 그래도 많이 올랐었던 거죠. 그것들이. 그러니까 상반기 좀 연초에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전체 종목을 제가 웬만하면 다 보는데 그쪽도 그렇고 그쪽뿐만이 아니고 그 우리가 이 엔터주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졌고. 그렇죠.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엔터주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죠. 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반도체하고 반도체 소부장하고 그쪽만 괜찮지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중심을 그래서 뭐 8,000원이 넘고 있어도 체감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형편없죠. 사람마다 완전히 이제 다를 수밖에 다르죠. 없고. 그래서 돈 번 분들도 그쪽뿐만 그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만 장기 투자하신 분들 그런 분들만 돈을 많이 버신 거고 나머지 종목이야 뭐 오히려 소외감, 상실감 이런 게 되게 크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다 같이 떨어질 때는 크게 아픔이 없었는데 반등할 때 내 종목은 반등 못하고 남의 것만 반등하는 거 보는 게 사실은 더 힘들다고. 그렇죠. 그것도 그런데 어제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올라가지는 않은 종목도 다 같이 떨어져요. 떨어질 때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원래 주식시장이에요. 올라갈 때는 여성만 오르고 떨어질 땐 다 같이 떨어지고. 근데 그게 아니 뭐 이런 장세가 다 있어 하고 있으면 사실은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투자자는. 그게 원래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순응을 하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시장 중심주를 벗어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게 경험칙인 것도 있는데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때하고 달라진 거는 이제 두 가지예요. 기업들이 돈을 버는데 지금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큰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한국의 대기업들,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엄청 성장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시장의 폭발적인 그 상승세에 걸맞을 정도로 기업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또 과거에 비해서 엄청 많은 돈을 벌다 보니까
또 주식 투자의 시장에 돈도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래서 그 기관이나 개인이나 매수하는 거 보세요. 규모가 단위가 달라졌죠. 단위가 달라졌죠. 공이 2개씩 붙은 거예요. 2개씩.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지난해 가을부터는 가급적이면 이 사석이나 이런 데서는 주식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뭐 사람들이 엄청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 국민이 다 주식쟁이 그 선수들이야. 이제 전 국민이 다 이제 주식 전문가가 되죠. 네, 그래서 요즘에 저보다도 더 잘 알아요. 남석권 회장님한테 막 이런 주식 사보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까? 아이 그런 거는 이제 네. 안 하지. 그리고 웬만하면 뭐 유튜브나 SNS로 인해서 네. 저보다도 더 잘 알아 다들. 그러니까는 뭐 굳이 뭐 물어보고 자시고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훈수들 처지도 아니고. 아이고 별 말씀을요. 그러니까 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뭐 계좌 상황도 그렇고 뭐 포모 느끼는 사람 많이 번 사람도 완전히 달라지고 사실 또 그 안에서요 반도체 중에서도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있느냐 하이닉스를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게 또 어떤 날은 어떤 거는 2자릿수 오르고 막 이런 날이 생기잖아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그렇죠. 중에서도 그럼 2개 다 갖고 있으면 되지 뭐. 속 편하게. 그러면 되죠. 그럼 평균치를 갖고 있는 거죠. 속 편하게. 아니면 ETF로. ETF로. 근데 요즘에 또 그 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오다 보니까 한쪽으로 확 쏠리기도 있고 그런 것도 있죠. 이 둘 중에서도 또 막 포모를 느끼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거는 조금 비껴놔야지 그 어떤 충동적이지 않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뭐 세상이 다 똑같게 균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성과든 뭐든 그러니까 자꾸 타인하고 비교하면은 정신 건강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기 능력에 맞게 작년 올해 혹시 돈 버신 분들은 운이 좋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그 또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아무튼 이런 것 저런 것 하면은 주식하기 어렵죠. 이럴 때도 있고 이제 저럴 때도 있고 그런데 늘 시대 중심주를 안 놓쳐야 되겠구나. 요번에 이제 만약에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외주는 거들떠봐도 안 되겠다 그런 거하고.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러면은 다음번 시대 중심주는 뭐냐? 이게 그럼 아직 변하지 않죠. 않은 것이고. 않고 그렇지만은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래서 계속 그 뉴스를 계속해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일종의 한쪽에서는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오늘도 보니까는 이 신문에 크게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나왔던데 보면은 지금은 당장 수익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여러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들이 있지만은 다 이제 재무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급등락이 심하죠. 그렇죠.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지난해 뭐 엄청 많이 올랐다가 3분의 1까지 떨어졌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요번에 다시 또 급등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제 그쪽 같은 경우도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면 근데 그것도 결국에 미국의 빅테크 업체가 다 차지할 거야. 일부분 다. 그러니까는 결국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정보하고 돈이 일단 많다 보니까는 다 차지해. 이게 괜찮다 그러면 그쪽에 다 이렇게 침투하게 되는 거죠.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보면은 큰 회사들, 미국의 빅테크의 큰 회사들은 망할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 왜 그들 회사들이 또 막 회사채 발행하고 막 빚을 내서까지 막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고 거의 사활을 걸고 막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과거에 많이 했던 주주 환원도 못 하고 그게 막 좀 불안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또 그래도 다 또
세상을 또 이제 이게 그쪽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을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헤쳐나갈. 그 돈하고 정보하고 자본력과.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돈벌이가 되겠구나라고 결국에는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헤쳐나가는 거죠. 지금 투자를 하는 것들이 과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조금 과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다른 것처럼 재고로 남는 건 아니니까. 데이터 센터 같은 게 다른 것처럼 물건을 만들어 놓고 팔지 못할 정도로 재고가 여러 기업이 우리나라 2차 전지 몇 년 전에 모든 대기업이 다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손실도 커지고 막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는 아니죠. 어쨌든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는 지속 가능하게 보시고. 그죠. 사실 또 그게 반도체 주요 이제 고객사들이고 또 그 투자가 이어져야 또 시대 중심주로서 반도체 관련주가 또 얼마나 또 갈 수 있을 것인가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다음에 또 시대 중심주는 뭐냐 그거는 이제 아직은 너무 시기상조인 거고 몇 년 뒤가 될지도 모르니까는 예,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찾아볼 거죠. 그때 또 남석환 회장님한테 여쭤보고 다시 또 이제 그 시대 중심주에서 뛰어내리지 말라고 또 이제 좀 멱살 잡고 하드캐리 해달라고 또 부탁을 드려야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항상 좀 명쾌해집니다. 예. 아이고, 근데 벌써 예. 상반기 벌써 다 지나가고. 그렇죠. 예, 하반기 한번 또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죠. 알겠습니다. 우리 베스트 인컴의 남석환 회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